예, 다음으로 마지막 주제 발표로요. 우리 오늘 심포지엄의 메인 주제이면서 우리 교회의 시각으로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많은 이 갯벌의 환경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의 이 환경의 방향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문규현 신부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문규현 신부님 앞으로 오시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중앙으로 찾아가는 무대를 함께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현입니다. 앞에 두 교수님들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갯벌을 아주 우리의 삶에 가깝게 말씀해 주셨고 가치를 소중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새만금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아닐까, 더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더욱 새만금 갯벌을 살릴 용기와 힘을 주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그렇다고 보면 새만금 사업의 대전환점에 와 있는 우리의 행복한 사람들, 귀한 분들, 이제 갯벌로 나아가서 함께 갯벌과 사는 길을 열어가면 좋겠다. 제가 새만금 때문에 어쩌면 유명한 사람이 됐고, 새만금 때문에 어쩌면 미래를 여는 귀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1992년은 제가 김제에 본당 신부로 간 때인데, 그 이전부터 이미 새만금 계획이 됐고, 그때부터 저는 새만금이 진짜 새 시대를 열어주는 건가 하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지어지고, 갯벌이 죽으니까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으니까 또 사회도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교정께서는 회지 찬미바다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 처해 있는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제사회, 문화적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을 성찰하고 폭넓게 전망하는 통합 생태론을 제시하십니다. 통합 생태론을 제시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 역사는 바로 가는 것이구나. 하느님이 우리를 무관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는 감사와 한탄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획일적인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통합적 생태적 지혜들과 종교의 가르침들은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새만금 문제로 이러한 통합 생태론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정께서 정치, 인간적, 사회적 차원을 분명히 존중하는 통합 생태론의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새만금 문제를 성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개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의 답을 찾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연계 자체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자연계와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포괄적인 해결책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위기와 위기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이라고 교정께서 139항 찬미받으소서 언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의 여러 측면임을 반드시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새만금 사업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망경강과 동진강이 만나는 강 하구, 비옥한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 갯벌 총 면적의 90%를 차지할 만큼 드높습니다. 하구 쪽에는 갯벌이, 외혀와 맞닿은 쪽에는 모래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으로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해안 해양생물 여종의 약 70%가 그 일대에서 산란하면서 서식합니다. 그 풍요로운 갯벌을 찾아오는 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새만금 갯벌은 그 무수한 생명들을 먹여 살리고 품어 주었습니다. 멀리 호주에서 요즘 철새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새만금에 철새가 줄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새만금에서 힘을 얻고 살을 찌어서 멀리 호주까지 날아가는 도요새가 이제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는 갯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아닐까. 그리고 그곳에는 자비로운 갯벌과 바다에 기대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게 해주는 갯벌이 닫힐까 조심조심 생업해둔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갯벌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늘이 준 은혜로운 저금통, 저축하지도 않고 밀어넣지 않는 그곳에 항상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손주들에게 용돈 줄 수 있을 만큼 이웃과 나눌 수 있을 만큼 사랑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갯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새만금 갯벌이라는 생명 공동체의 덕에 힘입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생명이 되어주는 존재들과 이를 전해주는 어민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새만금 생명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새만금 갯벌은 그래서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현실적으로 새만금 갯벌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나 아직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고 희망이 현실화되는 것은 희망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 희망이고 갯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 내일의 희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갯벌 생태계에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사회가
깨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저금통을 뺏어가서 손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뺏어가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길을 뺏어갔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그 할머니의 애절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들었다고 그랬던가요? 4조라고 그러죠. 그러나 아직 수질 개선은 영원합니다. 교수님, 언제까지 갈까요? 결국 새만금위원회는 2021년부터 배수관문 2개를 통해서 하루 2번 했는데 그 밑에 1.5m 밑에 4-5m의 물은 아까 오 교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썩은 물이 되고 그 썩은 물이 유해로 나갈 때 유해도 역시 죽은 바닥이라는 사실을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셨듯이 해수가 유통되어야 새만금의 수질도 개선되고 바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새만금이 살아나야 새만금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웃만을 조용하게 하기에는 틀 안에서는 사물들이 실제적 가치, 인간과 문화에 주는 의미, 가난한 이들의 이익과 욕구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어떤 경우든 이웃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면 그 세계는 죽음의 세계에 다름없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와 발전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립위주의 새만금 사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완연히 매립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은 이제 우리 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획일화된 규율이나 기술적인 개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지역적 문제들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개발 단계에 있는 새로운 절차들을 회부해서 수립한 틀에 언제나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지역 문화적 기초를 우리는 형성해야 됩니다. 여러 형태의 철저한 환경 착취와 파괴는 지역 공동체의 생계수단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더불어서 생존과 공동생활의 의미를 오랫동안 보존해온 생활 방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 자원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문화의 소멸은 식물종이나 동물종의 소멸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일한 생산 방식에 연결된 하나의 지배적인 생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생태의 개존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갯벌은 어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공동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일구고 돌보고 갯벌의 생태계와 갯벌을 토대로 하는 독특한 공동체 문화와 역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갯벌 어로와 관련된 생산 의례와 신앙 또는 놀이 등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공동체 문화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으로 갯벌을 돌보고 생업에
생업을 이어가면서 공동체의식을 길러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정부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 갯벌을 매립할 수 있었고, 이에 정부와 기업들이 갯벌을 매립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새만금은 탐욕과 분노에 아수라장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유명해진 것은 사제이기도 하지만 삼보일배죠. 삼보일배가 뭡니까?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무지, 이것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죄악이고, 이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늘 이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모든 무생명들을 사랑으로 깨어나라.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제가 될 수 있다는 실제적 교훈을 받았던 거죠. 새만금 무생명들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우리도 목숨을 내놓는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으면, 그들과 함께 세상을 열어가면 그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에게 펼쳐지던 것이 아닌가 하는 뜨거운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잡다한 발전을 논하려면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인간 삶의 질의 온전한 증진을 이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삶이 전개되는 공간에 대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이 주변 상황은 우리의 인생관과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속감, 뿌리의식, 편안함을 증진하는 공공장소, 명소, 도시 경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경관을 바꾸는 경우에 지역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전체적인 것을 풍부한 의미를 지닌 일관된 틀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람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우리에게 속하는 존재를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도시와 농어촌 모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인간의 개입을 벗어난 몇몇 지역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생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다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공공장소를 설계할 때는 공간과 인간 행동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 인간과 환경의 조화, 공동체 감각과 같은 다른 아름다움을 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생의 자연 지역이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불필요하게 보이는 저 갯벌이 남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멈추어서 삶의 깊이를 되찾게 하는 야생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새만금 갯벌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새만금 지역은 방조제로 막혀 갯벌들이 죽어가고 있으나 아직 살아 숨쉬는 갯벌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된 수라갯벌이 바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정부는 수라갯벌이 방조제로 해수가 차단되어서 육지화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새만금 남북도로 교각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라갯벌은 여전히 힘차게 살아있고 생의 마당입니다. 생의 심장입니다. 수라갯벌은 육지와 이주는 배우숲지답게 갯벌과 연습지가 고루 펼쳐져 있어서 다양한 생물 중에 수많은 생물들이 깃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류학자인 나일 무스 박사에 의하면 수라갯벌은 현재도 람사르 기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고 멸종위기종과 산제비 갈매기, hov은머리 갈매기가 번식되어가는 국제적 무로 보존돼야 되는 중요한 습지입니다. 새만금에 마지막 나온 갯벌, 수라갯벌은 보존돼야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자리의 자리, 사랑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만금 사업의 여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항상 성찰하고 그것만으로 쉬지 않고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기 같이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전국 지방환경청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회 문제들은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선행의 총합이 아니고 공동체 협력망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이러한 임무는 인간에게 엄청난 과제이기에 개인적 노력이나 개인주의적으로 자란 인간들이 연합해서 노력을 기울여도 완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결집된 힘과 일치된 노력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호소하는 논리가 바로 통합 생태론입니다. 우리에게 곧 마음을 바꾸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피조물과의 와해를 이루려면 우리의 삶을 성찰해서 우리의 행위와 방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에게 해를 끼쳐왔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공동체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만이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더불어 바꿔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의 회개를 생각할 때는 새만금 삼보일배의 경험을 떠오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4대 종단 성직자 4명이 시작했던 온 세상의 생명평화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하고 명칭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발적인 언행이었고 결국에 서울 시내를 가득 아마 명동성당에서 조계사까지 그 인파가 이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여했던 이들은 보다도 갯벌의 소중함을 여기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삶의 성찰을 부끄러움 없이 내놓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삼부일배 수행은 새만금 갯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놓는데 저는 큰 역할을 했고 환경운동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만금에 통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고 그 한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장 프란치스코는 이를 자연이 스스로 내어주는 것을 받고 또 그 한계 안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우리는 자연의 한계 안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가 더욱 건전하고 풍요롭게 발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끝없는 욕망의 한계를 정하고 자제력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건전한 문화와 윤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용감한 문화적 혁명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동굴에서 살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줄여서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받아들이는 것과 더불어서 지나친 과대 망상으로 잃어버린 가치와 중요한 목표를 우리는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찬미받아서서 114장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서 한계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서 너무 늦기 전에 되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변경될 때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통합 생태론에 비추어 봅니다. 통합 생태론은 사회 윤리에서 핵심적이고 통합적인 원리인 공동선의 개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공동선 개념은 또한 세대 간의 정의와도 연결됩니다. 공동선과 세대 간의 정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여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는 전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저 받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논리에 접어들게 됩니다. 땅이 우리에게 선사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 유익을 위한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대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세대 간의 연대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 이상 논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대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지구는 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건가? 우리 자신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치열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가능해질 겁니다. 여러분, 1990년대부터 시작한 전북의 미래, 새만금에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의 새만금으로 되돌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새만금의 모든 생명들이 바다와 세상과 우리를 위해서 바치듯이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받들어 모시면 세상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